세리는 오늘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볼이 부어오르고 입가에선 피가 흘렀다. 남편 현수가 또 술에 취해 돌아와 그녀를 때렸다. 이 못생긴 것이 감히 나를 쳐다봐. 네가 뭔데 나랑 눈을 마주치냐고. 현수의 폭언은 매일 반복됐다. 세린이 밥을 늦게 차려도 빨래가 덜 마르면, 심지어 그가 기분이 나쁠 때면 이유 없이 주먹이 날아왔다. 결혼 3년째 세린은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세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거울을 보니 멍투성이 얼굴이 비쳤다. 못생겼다. 현수가 매일같이 던지는 말이었다. 하지만 세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현수는 그저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우월감을 느끼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세리나 괜찮니? 옆집 안악순덕이 담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세린이 매일 맞고 산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세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순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이내 돌아섰다. 동정은 있지만 도움은 없었다. 이것이 세린의 현실이었다. 그날 밤 세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칼을 내려다봤다. 이 칼로 그냥. 순간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나는 살아남아야 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세린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세린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을의 부패 관리 태율이 한 노인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세금을 못 내. 그럼 땅을 내놔야지. 이 늙은이가. 나리 제발.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닥쳐. 내가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돈이야, 돈. 태율은 노인의 가슴팍을 밀쳤고 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모두가 두려워했다. 태율은 관아의 실세였고 그의 비위를 거스르면 온 가족이 화를 입을 수 있었다. 세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 현수가 요즘 들어 더 거만해진 이유를. 며칠 전 현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린 말이 떠올랐다. 태율나리 덕분에 내 입지가 달라졌어. 이제 이 마을에서 우리를 무시할 사람은 없지. 세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분노였다. 단순히 남편에게 맞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저 노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부당함을 참아야만 하는 약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그날 밤 세린은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에 들어놓은 현수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변해야 해. 내가 변해야 해. 세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맞기만 하는 여자로 살지 않기로.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겐 힘도 권력도 지식도 없었다. 며칠 뒤 세린은 우연히 서당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이 보였다. 훈장이 말했다. 그를 아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느니라. 세상을 보는 눈. 세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세린은 현수가 술에 취해 들어놓은 사이 그의 책상에서 낡은 천자문책을 몰래 가져왔다. 촛불을 켜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세린의 눈빛은 처음으로 살아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린의 첫걸음이었다. 세린은 매일 밤 2시간씩 잠을 줄이며 글을 익혔다. 현수가 코를 골며 잠든 깊은 밤 그녀는 촛불 하나에 의지의 천자문을 되풀이해 읽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세린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태율의 집 뒤편을 지나게 됐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낯선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에 걷어들인 세금은 얼마나 돼요? 태율의 목소리였다. 세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다. 마을에서 거둔 건 은자 500냥입니다. 하지만 관아에 보고한 건 300냥이고요. 좋아. 나머지 200냥은 우리끼리 나누지. 그리고 김씨네 땅 문서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세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압류했지요. 훌륭해.
이번엔 박신의 논도 노려봐. 흉년이라는 핑계로 압박하면 돼. 세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가며 낸 세금을 태율이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다. 아, 그리고 현수란 놈 잘 쓰고 있어. 그놈이 마을 사람들을 은근히 압박하니 일이 수월하더군. 현수 말입니까? 그 술주 정뱅이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허허, 자네는 몰라. 저런 못난 놈들이 오히려 쓸모가 있어. 약간의 돈과 권력의 맛을 보여주면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는 개로 변하지. 게다가 아내를 때리는 폭력적인 놈이니 사람들이 더 겁을 먹는단 말이야. 세리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남편이 자신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태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그녀가 당한 폭력의 배후에 태율이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다. 글자를 조금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녀는 여전히 힘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또 술에 취해 돌아왔다. 야, 밥은 어디 있어? 지금 바로 차리겠습니다. 세린이 서둘러 밥상을 차렸지만 현수는 트집을 잡았다. 이게 뭐야? 국이 짜. 이 못난 것이 밥도 제대로 못해? 현수의 손이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세리는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 태율나리에 개 노릇하는 거 알아요? 현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네가 감히? 마을 사람들 괴롭히고 세금 착취하는 거 돕는 거 다 알아요. 당신은 태율의 앞잡이예요. 현수는 경악했다. 아내가 이렇게 대들다니. 그는 본능적으로 세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 여편네가 미쳤구나.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주먹이 날아왔다. 세린은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때려요. 실컷 때려요. 하지만 언젠간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현수는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는 세린을 난폭하게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이틀간 굶어봐. 그럼 정신 차릴 테니. 어둠 속에 갇힌 세린은 몸을 움츠렸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포기가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힘이 필요해. 단순히 글을 아는 것만으론 부족해. 이틀 뒤 문이 열렸을 때 세린은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내면에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부터 세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그녀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그곳엔 은퇴한 옛 군인 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구시오? 움막 앞에서 나무를 패던 노인이 세린을 발견하고 물었다. 저 검을 배우고 싶습니다. 검? 여자가 무슨 검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맞고만 살 수 없습니다. 노인은 세린의 멍든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과거 전쟁에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약자가 강자에게 짓밟히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검은 죽이는 기술이오. 한번 배우면 돌이킬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노인은 잠시 세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오. 견딜 수 있겠소? 견뎌야만 합니다. 그날부터 세린의 진짜 훈련이 시작됐다. 낮에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고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익히고 새벽에는 산으로 올라가 검술을 배웠다. 하루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세린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세린의 몸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기본적인 검술 동작을 익혔고 태율과 현수의 부정을 기록한 증거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다음 달 보름이면 큰일이. 태율나리가 큰 거래를 한다던데. 난 그때 많은 돈을 받을 거야. 세린은 이불 속에서 그 말을 또렷이 기억했다. 다음 달 보름. 그날이 바로 기회가 될 것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참고 준비하자. 세린의 복수는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석 달이 더 흘렀다. 세린은 이제 새벽 어둠 속에서도 나무 인형을 정확히 베어낼 수 있었다. 노인은 그녀의 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단하오. 이 나이에 이런 제자를 만날 줄이야. 당신은 단순히 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배우고 있소. 스승님,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세요. 급소를 노리는 법을요.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 정말로 누군가를 죽일 생각이오? 아니요. 하지만 필요한 순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노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린에게 인체의 급소와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한편 세린은 글 실력도 놀라울 만큼 늘었다. 이제 그녀는 간단한 문서를 읽고 쓸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건 태율의 비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다. 세린은 몰래 만든 작은 장부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태율이 착복한 세금 내역, 빼앗은 땅 문서들, 현수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날짜와 내용까지. 그녀는 장을 보러 다니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은밀히 만났다. 김서방님, 작년 가을 태율나리가 논을 빼앗았을 때 정확히 얼마를 요구했나요? 은자 50냥이었어. 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돈이 없었지. 결국 논을 내줄 수밖에. 세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세린의 진지함을 알아챘다. 세린 씨 혹시 뭔가 계획이 있어?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린에게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순덕이 급히 찾아온 것이다. 세린아, 큰일 났어. 다음 주 보름날 태율이 관아 높은 분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연다더라. 그때 뇌물로 바칠 금은 보화를 한꺼번에 모은다는 소문이야. 세린의 심장이 뛰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현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그 큰 거래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문이 있어. 무슨 소문인데요? 태율이 그날 마을 처녀 몇 명을 관아 양반들에게 바칠 거래. 이미 명단도 정해졌다는데. 세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김씨네 딸, 박씨네 손녀, 그리고 최씨네 막내딸까지. 모두 15에서 18살짜리들이야. 세린은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순덕 언니,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뭔가 해볼게요. 세린아, 너 혹시 무슨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니? 태율은 관아의 힘을 등에 업은 사람이야. 섣불리 건드렸다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어요. 그날 밤 세린은 현수가 술에 취해 쓰러진 후 그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태율과 주고받은 은밀한 서신들, 마을 사람들을 협박한 증거들, 그리고 보름날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까지. 이거면 충분해. 세린은 모든 문서를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그녀의 글씨는 이제 제법 또박또박했다. 다음 날 세린은 노인을 찾아갔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보름날 저와 함께 마을 광장에 나와주세요. 제가 큰일을 벌일 겁니다. 노인은 세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위험하겠소. 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좋소.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제자를 돕겠소. 보름날이 다가왔다. 마을에는 잔치 준비로 북적였다. 태율은 온 마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현수도 들떠 있었다. 그는 세린에게 으스댔다. 오늘 나는 태율나리께 큰 공을 세울 거야. 그럼 돈을 많이 받을 거고 이 마을에서 내 입김이 더 세질 거라고. 그래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린의 차분한 반응에 현수는 의아해했지만 곧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자기 말 잘 듣는 못난 아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보름날 저녁 마을 광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태율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높은 단상에 올랐다. 오늘은 관아에서 높으신 분들이 오시는 날이요. 모두들 예를 갖추고
바로 그때 인파를 뚫고 한 여인이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세린이었다. 태율나리.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세린에게 쏠렸다. 현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야, 세린,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하지만 세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다. 태율나리 그리고 마을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 여편네가 감히 무슨... 이 문서들은 지난 3년간 태율나리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입니다. 착복한 세금 내역,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 문서, 그리고 세린은 또 다른 종이를 들어 올렸다. 오늘 밤 관아 양반들에게 바치려던 처녀들의 명단입니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율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헛소리. 이 미친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하지만 세린은 침착하게 문서를 한 장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날짜, 금액,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현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세린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편네가 당장 입 닥쳐. 그의 손이 세린의 목을 향해 뻗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세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탁! 현수의 손목을 정확히 꺾어버린 세린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6개월간 갈고 닦은 검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현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저 연약하던 세린이? 매일 맞기만 하던 그 여자가? 세린은 차분하게 현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당신은 나를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매일 때렸죠. 하지만 진짜 못난 건 누구였나요? 태율의 개처럼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린 처녀들을 팔아넘기려 했던 당신이었어요. 이 여편네가 감히. 현수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세린은 그의 가슴을 발로 눌렀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급소를 정확히 누르는 기술이었다. 현수는 숨이 막혀 꼼짝할 수 없었다. 태율은 황급히 부하들을 불렀다. 저 여자를 당장 잡아라. 관아의 명예를 더럽히는 역적이다. 4명의 관아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세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인파 사이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세린의 스승이었다. 멈춰라. 노인의 외침에는 군인 특유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포졸들이 순간 멈칫했다. 당신은 설마 귀신의 칼이라 불리던 강 장군? 한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포졸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세린은 스승에게 고개를 숙인 후 다시 태율을 향해 말했다. 태율나리,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자백하시겠어요? 헛소리. 내가 가진 건 위조 문서에 불과해. 누가 너 같은 무식한 여자의 말을 믿겠느냐? 세린은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무식한 여자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세린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것은 태율이 직접 쓴 장부였다. 세린은 보름 전 태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것을 훔쳐왔던 것이다. 이건 태율나리가 직접 쓴 비밀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관아에 보고한 세금과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의 차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린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모두에게 보였다. 오늘 밤 거래할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은자 5,000냥. 그 돈으로 관아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거죠. 태율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떻게 그걸? 그 순간 태율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장부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광장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났다. 저 악당. 우리가 굶으며 낸 세금을 저렇게 착복했단 말이야. 내 아들이 세금을 못 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다 저놈 때문이었어. 내 딸이 오늘 밤 저놈들에게 팔려갈 뻔했다고. 태율은 뒤로 물러서며 다급히 말했다. 잠깐. 여러분, 진정하시오. 이건 오해요.
나는 관아의 명령을 따랐을 뿐. 거짓말. 이번엔 순덕이 나섰다. 그녀의 손에도 종이가 들려 있었다. 저도 증인입니다. 작년 여름 태율 나리는 우리 집에서 은자 30냥을 빼앗아 갔어요. 세금이라고 했지만 실제 세금은 10냥이었죠. 세린이가 관아 문서를 확인해서 알려줬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저도요. 저희 집도 피해를 봤습니다. 저놈이 우리 돈을 빼앗았어요. 내 아버지가 저놈한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가 되었다. 태율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제발. 나를 죽이면 관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세린이 차갑게 말했다. 죽이진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을 관아에, 아니, 더 높은 곳에 고발할 거예요. 세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편지 한 통이었다. 이것은 도성에 계신 암행어사께 보낼 편지입니다.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암행어사의 행차 일정을 알아냈어요. 그분은 바로 내일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태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암행어사?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왕에게까지 보고된다는 뜻이었다. 그럴 리가. 내가 어떻게 암행어사를. 스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스승님은 과거 왕실을 모셨던 분이시죠.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단순한 은퇴 군인이 아니었다. 왕의 호위무사였던 그는 아직도 궁궐과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광장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붉은 옷을 입은 관리 하나가 말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가 들려 있었다. 어사 출두.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태율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암행어사는 천천히 세린에게 다가왔다. 그대가 편지를 보낸 세린이라는 여인이요? 그렇습니다, 나리. 훌륭하오. 한 여인이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백성들을 구하다니. 나는 이미 그대가 보낸 문서들을 모두 검토했소. 태율, 암행어사가 태율을 가리켰다. 너는 왕의 이름으로 체포한다.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고 임명을 해하고 관직을 사유한 죄. 포졸들이 달려가 태율을 결박했다. 태율은 울부짖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암행어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너 같은 자들이 백성을 괴롭히기에 나라가 병드는 것이다. 그리고 암행어사는 현수를 가리켰다. 처자는? 세린이 대답했다. 태율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같은 죄인이로다. 함께 끌고 가라. 현수는 절규하며 세린에게 애원했다. 세린아, 제발. 우리 부부 아니었어. 살려줘. 세린은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부였다면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날 인간으로 봤다면 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린아, 안녕히. 아니, 안녕히는 아니네요. 지옥에서 뉘우치세요. 현수는 끌려가며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광장의 사람들은 세린을 향해 환호했다. 세린 씨 만세. 은인이다. 우리의 영웅이야. 하지만 세린은 환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암행어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대는 이 나라의 진정한 의인이요. 왕께서도 분명 그대의 용기를 높이 사실 것이요. 감사합니다, 나리. 하지만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요. 광장의 환호는 밤새 계속됐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세린은 깨달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도성에서 왕의 교서가 도착했다. 암행어사가 마을 광장에 다시 사람들을 모았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왕명을 받들라.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암행어사는 교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세린이라는 여인은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일으켰으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도다. 이에 왕은 그 용기와 지혜를 높이사
특별히 은여의 칭호를 내리고 마을의 자치를 맡기도록 하노라. 광장이 또다시 환호로 들끓었다. 하지만 세린의 표정은 복잡했다. 의녀라는 칭호, 그리고 마을의 자치라니. 이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세린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암행어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부담스럽겠지만 그대만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소. 그대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세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세린은 홀로 산책에 나섰다. 마을 뒷산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석 달 전만 해도 이 풍경은 그녀에게 감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스승님, 등 뒤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마음이 복잡한 모양이로군. 네. 전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니요. 그게 영웅의 숙명이지. 자신을 구한 자는 결국 다른 이들도 구하게 되어 있어. 세린은 쓸쓸히 웃었다. 전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필요에 의해, 상황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되는 거지. 그날 밤부터 세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태율이 사라진 마을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땅 문서는 엉망이었고 세금 체계는 붕괴되었으며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로 매일 소란이 일었다. 세린은 낮에는 마을 회의를 주재하고 밤에는 복잡한 장부를 정리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야윈데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세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예전에 현수에게 매 맞던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문제는 끝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청년 몇 명이 세린을 찾아왔다. 세린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죠? 북쪽 마을에서 도적대가 내려온다는 소문입니다. 태율이 사라진 틈을 타서 약탈하려는 것 같습니다. 세린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을에는 제대로 된 방어 병력이 없었다.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도 몇 명 되지 않았다. 도적대 규모는 얼마나 되죠? 30명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 무기로 무장했고요. 세린은 잠시 고민하다 결심했다. 마을 장정들을 모두 모으세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농기구를 가져오고요. 하지만 우리는 싸움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세린은 마을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스승 노인도 함께했다. 시간은 단 5일밖에 없었다. 훈련은 가혹했다.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만 세린은 멈추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도적들은 여러분이 쓰러졌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합니다. 청년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들은 세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의지를. 5일째 되는 날 밤 마침내 도적대가 나타났다. 크아, 이 마을엔 관리도 없다며? 오늘 밤 실컷 약탈하자. 30명의 도적들이 마을 입구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아니었다. 똑똑똑. 횃불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을 청년 50명이 일제히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창, 낫, 곡괭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검을 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기서 멈추세요. 이 마을은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습니다. 도적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다. 여자 하나가 무슨 배짱이야. 다들 덤벼라.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지만 세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슈잉 마이너스. 검이 공기를 갈랐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도적 두목의 칼이 두 동강 났다. 뭐야. 공격. 마을 청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비록 서툴렀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전투는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세린은 급소만 노리며 도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죽이지 않았다. 다만 싸울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마침내 도적 두목이 무릎을 꿇었다. 항복한다. 제발 살려달라.
세리는 검을 거두며 차갑게 말했다. 돌아가서 전하세요. 이 마을은 이제 세린이 지킨다고. 다시 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도적들은 부상자들을 이끌고 황급히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세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죽을 수 있었다. 세리님, 청년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순덕이 울먹이며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부터 세린의 이름은 주변 마을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억압받던 여인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석 달 후 북쪽 국경에서 외적이 침입했다는 급보가 날아왔다. 왕은 전국에 의병을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암행어사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세린 나라가 그대를 필요로 하오.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오.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다. 이제 겨우 안정을 되찾은 마을이었다. 제가 떠나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죠? 그대가 키운 청년들이 있지 않소? 그리고 그대가 만든 제도가 있어. 그대는 이미 이 마을에 씨앗을 심었어.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시간을 줘야 하오. 세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세리는 말에 올라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세린님, 꼭 살아 돌아오세요.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요. 영웅님, 세리는 뒤를 돌아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손을 흔드는 아이들, 웃으며 배웅하는 스승.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싸울 거야.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로부터 2년 후, 세린은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고 특히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전쟁터에서 만난 여성들과 아이들을 구하고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대했다. 왕은 세린에게 호국의녀라는 최고의 칭호를 내렸다. 하지만 세린은 궁궐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 사이 마을은 더욱 발전해 있었다. 청년들이 만든 자치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학당도 세워져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다. 세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요. 모두들 정말 잘했어요. 그날 저녁 세린은 다시 뒷산 언덕에 올랐다. 노을이 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3년 전 나는 그저 죽고 싶었어. 하지만 살기로 결심했지. 그리고 싸웠어. 배웠고 강해졌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없었다. 자유인의 미소만이 있을 뿐이었다. 스승님, 노인이 옆에 나타났다. 이제 뭘 할 생각인가? 전국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억압받고 매맞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길이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억압 속에서 피어난 꽃,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여인 세린.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리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라. 배우고 싸우고 일어서라. 너도 할 수 있다. 세린은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운명을 바꿨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선택에서 시작됐다. 죽고 싶지만 살아야겠다.